안 졸려. 나 니가 사장으로 나는 너가 수업 3시간 내자리. 단어를 하나도 안 하고는 거 도대체 뭐 때문이야? 아니 저 했어요. 뭘 했어요? 하나도 안 했던데. 뭘 했어? 지금 아니 이거 봐봐요. 뭘 했어요? 했다니까. 아니 시험을 안 봤잖아. 아직도 1에서 50이면 도대체 언제 하냐? 이걸 내가 한 달 내내 띄우고 있는데. 아 김현수 진짜 지금 할 거야. 그러니까 하면 잘하는 놈이 안 하니까 늘 욕을 처먹는 거 아니야 늘. 맞지? 30번 틀린 거구나. 어휘. 알았어. 좋은 거 틀렸구나. 아니 오늘날 보니까 환타 케이스. 아 우리 서윤이는 데일리 플래너를 정리 중입니까? 아유 이렇게 예뻐. 내가 우리 서윤이 같은 딸만 낳는다 그러면 제가 딸을 10명이라도 낳겠어요. 저를 낳으실 거예요. 아 우리 지원이 예쁘죠? 너랑 나랑 사제지간으로 만나서 내가 화를 낼 뿐이지 너무 예쁘네. 지원이 수학에서도 계속 아 그래? 그러니까 넌 참 훌륭한 아이인데 내가 학생으로서 만나서 그럴 뿐이야. 욕은 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양소연한테 자기도 표지 있다고. 아 그걸로 하면 되는구나. 아 너 거? 알았어. 유빈 시연아 할 만큼 한 다음에 필기 보고 네가 채점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그건 해놔. 자 유빈아 이따가 알려줄게. 쉬는 시간에 또. 아가들 봅시다. 뭐가 또 오는 뭐야 누구야? 한희담이에요. 희담이에요. 제가 안 그래도 들어도 희담이었어요. 우리 성은이는 그러지 않아요. 제목이 뭐더라? 자, 12번부터 빠르게 갑니다. 12번. 자, 이유는 우리 오늘 문제 푸는 거 보니까 13번의 오답률이 그나마 높은데요. 그래도 12번까지 보고 13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의 주제를 봄쌤이 뭐라고 불렀나 한번 읽겠습니다. 둘, 셋. 결정하는 정서적 차이입니다. 자, 앞에 미리 표기를 좀 했거든요. 맞춰서 해주십시오. 아까 불렀잖아. 그러니까 제자로만 안 만났으면 참 훌륭한 친구인데. 자, 개성을 결정하는 정서적 차이. 개성을 결정하는 정서적 차이. 정재희 정신 차려요. 널브러져 있지 마세요. 자, 여러분들 제가 본격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공지를 조금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6월 첫째 주 요 정도까지 수행이 다들 좀 많은가 봐요. 수시 챙기는 친구들은.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조금 내신을 위한 준비와 이런 것들이 시작이 돼야 할 적기잖아요. 그래서 수능 특강 단어는 이제 더 이상 내지 않을 겁니다. 다음 주에는. 워드마스터 단어만 유지할 겁니다. 워드마스터 단어도 다음 주까지만 강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단어 성과 모두 빼고 우리 원래 하던 구두 테스트, 변형 문제, 그리고 어법 풀기 이것으로 이제 일원화를 좀 시킬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한 주 동안이요. 지금 나가고 있는 수특 수업 외의 범위가 아직 안 된 학교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면목고 작년 수능 기출 있고요. 휘봉이랑 혜성은 5월 모고 들어가는 게 아직 남아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강의를 쌤이 최대한 영상으로 제공을 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단어량은 주는 대신에 수업과 본 노트에 대한 완성도가 조금 높아져야 될 시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에 맞춰서 학습 플랜을 짜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조용해질 수가? 됐죠? 넘어갈게. 자, 그러면 예로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 요거는 선생님이 이렇게 좀 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문장은 그냥 도입부로만 잡아보자. 도입부. 직독직해 그냥 바로 하면서 읽을게요. 그닥 어렵지 않았던 지문이라. 자, 봅니다. 야, 삶이라고 하는 거는 fear provoking situation. 두려움을 유발하는 상황들로 가득 차 있어. 그럼 머릿속에 남는 메시지는 뭐야? 사는 거 자체가 뭐해? 두려울 수 있어. 그럼 키워드만 체크할게. 두려움을 유발시키는 사건들은 너무 많아, 삶에서. 자, 이때 importantly for discussion of a personality, 내 개성을 논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도
그럼 이 글의 중심 소재는 뭐라는 거야? 개성을 말할 거야. 앞에는 두려움이고 뒤에는 개성이야. 소재가 어때? 다르죠? 연결시켜야 됩니다. 자, 이런 걸 말할 때 있어서 일부 사람들은 꺽쇠 들어갑니다. 어떤 일부는 말이죠. 어떤 일부는요, are more sensitive than other to this fear-provoking event. 이렇게 두려움을 유발하는 사건들에 타인에 비해서 조금 더 뭐한 애들이 있습니다. 민감한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쌤이 요 두 번째 덩어리는 경우 1번이라고 표기를 해드릴 거고요. 경우 1번. 그럼 이 경우 1번을 간단하게 다시 적어보면 두려움에 뭐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 민감한 사람들이 있다. 이 얘기죠. 다음에도 보니까 some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도 보니까 few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지막에도 보니 some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거든. 근데 이제 중간에 역접으로 연결사가 들어가지 않는 걸 보니까 지금 꺽쇠로 묶었던 some, few 얘네들은 다 경우 몇 번에 해당되는 애다 생각할 수 있을까? 1번에 해당되는 애일 것 같다. 이렇게 추론이 가능하죠. 그래서 읽어보니까 야 어떤 애들은 말이야 feel quiet, apprehensive 만약에 이 단어가 뭔 뜻인지 내가 몰랐다고 가정해볼게. 그치? 하지만 우리는 연결사 논리에 따라 이거는 두려움을 느끼는 거야 안 느끼는 거야? 느끼는 거 나오는 게 연결사상 좋지 않을까? 이걸 예측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밑에 뭐라고 달려있어요? 불안한이라고 달려있는 거죠. 자, 그들은요 훨씬 더 불안해합니다. 그럼 그들이 불안해하는 건 위험을 무릅쓰는 것을 불안해하죠. 즉 두려움에 뭐하죠? 민감한 거죠. 또 똑같은 말이야. 다음 거 더 봐. few. 얘들아, few는 긍정이니 부정이니? 부정이죠. 그럼 뒤에 나올 말은 무언가 위험을 무릅쓰고 막 뛰어드는 이런 내용 나와주면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뒤에 야 얘네들은 rock climbing up을 시도하려는 용기조차가 있다 없다? 없다. 빠르게 더 읽어. some 그리고 일부 애들은 would intensely 강렬하게 dislike 좋아해 싫어해? 싫어해. 그럼 뒤에 나올 말도 맞춰봐. 뭘 싫어하겠어? 위험하거나 두려운 것들 이런 거 나오겠죠. 그래서 dislike working through 걸어가는 거 싫어해요. 낯선 길을요. 특히나 밤에 누구? 혼자. 됐지? 그런데 뒤에 연결사 뭐 나왔어? on the other hand 나왔네? 그럼 경우 몇 번으로 바꿀 거야? 2번으로 바꾸겠지. 여기서 경우 2번이 되겠구나. 그럼 맞춰보자. 경우 2번은 어떤 애들이라고 생각하면 될까? 두려움에 민감한 애들이야? 두려움에 둔감한 애들이야? 둔감한 애들 나와볼까요? 그대로 키워드 씁니다. 두려움에 둔감한 애들이 있다고. 그럼 이 말 맞나? 더 읽어 가볼게. 야 다른 애들은 말이야 그닥 쉽게 겁을 먹지를 않는구나 나오고 있죠. 근데 그러면서 그들은 그런 문제점들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less 뭐해? 적어. 그럼 쌤 여기서 말하는 그런 문제점들이라고 하는 건 그냥 한마디로 무엇을 촉발하는 사건들,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그런 도전과제들 있잖아. 그런 것들에 별로 억제되지는 않아. 사로잡히지는 않아. 같은 말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정리를 해준다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중간에 강조어구로 들어간 부분을 보니까 바로 이런 유형의 emotional, 정서적인, 자 이것은 감정이라고 하지 마세요. emotional 뜻 뭐라고? 정서적인이라고 번역을 합시다. 자, 바로 이런 유형의 정서적 차이가 독특한 개성을 give rise to, 만들어내는 거고요. by 뭐함으로써? 격려하고 이끌므로써 말입니다. 우리의 다양한 행위 경향을 매우 일관되게 이끌므로써 우리의 개성을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쌤 결국 여기서 말하는 이런 차이는 두려움에 민감한 애들도 있고 두려움에 뭐한 애들도 있고 둔감한 애들도 있어. 누구는 민감하고 누구는 둔감해. 이런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무엇이 생겨났다 이 말이야? 개성이 생겨났다 이 말이야. 그러니 정서적 차이가 원인으로 독특한 개성이 생기는 게 결과가 된다. 이런 흐름이 되는 거거든. 또 가볼게.
어떻게? 야, 바로 이러한 개인 간의 차이는 말이야. 그럼 쌤, 요 또 개인 간의 차이라고 하는 거 위에서 그대로 내려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 차이 말이죠. 누군가는 용감하고 누군가는 겁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정서적 차이 말입니다. 그래서 뒤에 in the sensitivity of our emotional brain system까지 닫아주시고 이 지문에서 emotional은 계속 무슨 뜻이다? 정서. 그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 뇌 체계의 민감도가 서로 다르고요. 이건 결국 read, 이어집니다. 우리 각각이 to experience, 경험하도록 이어지죠. 그럼 여러분들도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이런 정서적 차이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경험할 때도 어떻게 경험하고 다르게 경험하고 그러므로 반응하는 것도 뭐하게 하고 서로 다르게 하는 것이고 그럼 반응을 다르게 하고 경험을 다르게 한다는 거 결국 뭐로 이어지냐면 또다시 물결 뚜렷이 구분되는 개인의 개성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또다시 이런 개성적인 이런 정서적인 개인 간의 차이를 원인으로 해서 우리는 눈에 띄게 달라 보이는 개성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또 원인과 결과 확인되죠. 자, 마지막까지 공부합니다. To varying degree, 아주 다양한 정도로 말입니다. Depending to a great extent, 끊을게. 자, depend 나왔기 때문에 뒤에 뭐 먼저 찾는 게 좋아요? 오늘 먼저 찾아주셔야 되죠. 이게 한 짝꿍이니까. 근데 중간에 to a great extent 들어갔으니까 전명구 빼버리자. 많은 정도로 이렇게 들어간 부사구로 보면 돼. 자, 그럼 많은 정도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 이 말 아주 중요한 거 inherited 하면 무슨 적인이란 뜻이지? 선천적인이란 뜻이죠. 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구성에 의해서 우리의 정서라고 하는 거 move, 이동시키는 거야. 우리를 어디로 이동시키게 되냐면 우리가 편안해하는 그런 공간에 out, 어디로 이동을 시켜요? 밖으로 이동을 시킨답니다. 그럼 선생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자, 여기다가 네모 박스 칩니다. 근데 우리 이 시간에는 앉아서 듣고만 있으면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다 그랬다? 참여하기로 했죠, 대화. 내가 지금 박스를 친 게 몇 개야? 3개가 나와 있지. 아, 숫자 못 세요? 1, 2, 3입니다. 3개를 쳤어요. 자, 이 3가지의 의미가 다 뭐 할까요? 같을 것 같아요. 그럼 이 3가지의 공통적 의미는 뭡니까? 사람들의 어떤 차이예요? 정서적 차이입니다. 근데 그 정서가 inherited, 어떻게 된 정서를 말하는 거죠? 선천적인 정서적 차이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에다가 말을 덧붙일까? 개성을 결정하는 정서적 차이라고 쌤이 주제를 불렀는데 이때 중요한 정서는 어떤 정서라고 말을 앞에 붙일까요? 선천적인 정서의 차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얘들아 그 수특 지문을 보다 보면 선천적으로 뭔가 결정된다 사실 이런 지문을 거의 안 쓰거든. 다 후천적 요인을 긍정하는 글들이 좀 많은데 얘는 오랜만에 선천적인 얘기가 나와서 좀 건드리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조금 나갑니다. 결국 이런 선천적인 메이크업 때문에 자 이제 뒤에 부분을 꺽쇠를 묶어볼게. 여기 말이야. 타고난 성향이 다르니까 우리의 그런 정서는 우리가 안식처라고 느끼는 곳을 벗어나서 움직이게 만들어요. 이렇게 말을 했어. 그럼 얘들아, 이 문장의 표면적 의미만 보면 모두가 다 안전한 곳을 move out. 마치 뭐 하는 것 같아? 벗어나는 것 같지 않아? 근데 위에선 뭐라 그랬지? 두려움을 뭐 하는 애들도 있어? 많이 느껴서 아예 하지 않는 애들도 있었잖아.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 얘는 2가지 경우를 다 함의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 명시적으로는 out이란 단어를 썼지만 이 문장의 함의를 물어본다면 야, 내 자체가 뭘 많이 느끼니까 두려움 자체를 많이 느끼는 정서가 있기 때문에 걔는 안전한 곳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을 거야. 잘 얘네는. 반면에 기질적으로 두려움이 뭐하는 애들도 있으니까 없는 애들도 있어. 선천적으로 기질적으로. 그러니 얘네들은 기꺼이 안전한 곳을 막 벗어나려고 할 거야. 이 문장의 함의는 이렇게 2가지 경우로 나눠줬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they 그것들이 자 쌤 이제 잡습니다. 이때 they 그것들이 개성의 무버가 된다라는 표현이 있어서 얘까지 잡아드릴게요. 쌤 여기서 they는 아마
사람들이 타고나고 있는 그 선천적인 정서적 차이, 요거 말하겠지. 그리고 그 정서적 차이를 원인으로 해서 뭐가 생긴다 그랬어? 개성. 그러면 이 무버라고 하는 건 선천적인 정서적 차이가 개성의 뭐가 되는 겁니다. 원인이 되는 겁니다. 혹은 요인이 되는 겁니다. 혹은 동인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일을 이끄는 원인이란 조금 어려운 말이죠. 다 똑같은 말로 표현할 수 있겠다. 됐습니까? 좋아요. 자, 여기까지 뭔가 선천적인 것으로 개성은 결정되는 것이다. 조금 독특한 질문이어서 쌤이 여기까지 봤고요. 자, 이번에는 밑으로 내려가서 13번 봅니다. 여러분들 13번 별표 쳤어, 안 쳤어? 쳤죠? 자, 뭐 때문에 중요하다고 쌤이 말했습니까?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형광펜 먼저 좀 쳐주십시오. 형광펜 쳐주세요. 이렇게. 더 기다리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예빈아 한 30분은 더 해야 될 것 같거든? 요거 이대로 쌤이 확인하고 어디 어떻게 제시 보자라고 남겨둘 테니 그대로 확인만 해줘. 그리고 수요일에 이어서 보자. 먼저 가서 지원만 해도 돼요. 단어도 다 한 거지? 네. 지원만 해도 돼요. 그리고 여기 왜 B예요? 왜 워즈가 아니에요? 워즈가 아니야. 렛이 사역동사잖아. 그러면 목적어의 동사 원형의 목적격 보호 필요해서 be ready. 이렇게 돼. 네. 내가 남겨놓을게. 시연이랑 두 분은 다 단어만 끝냈으면 일단 가요. 단어 끝냈어요. B예요. 그 고형식 지각동사 사역동사 이게 안 써져 있거든요. 이거는 내가 따로 카톡으로 해놓을게. 네. 이게 중간고사 때 했던 거라 까먹었던 건데. 자, 고생했어. 자, 그럼 보겠습니다. 쌤, 얘는 일단 5번이 답이었는데, 일단 5번에 hardly 나왔으면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 자, 오늘 조금 텐션이 떨어지네요. 한번 말합시다. hardly는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부정이에요. 그럼 저 hardly 자리를 뭐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긍정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럼 hardly 밑에다가 대립항을 만듭시다. 부정 vs 긍정이라고요. 그렇죠. 거기를 봐야죠. 부정 vs 긍정. 아이, 잘했어. 자, 그럼 내가 그 대립이 왜 그런가 한번 살펴볼게요. 달려봅니다. 자, 19세기에 있던 일이야. 야,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절이야 라고 생각했어. 자, 그럼 첫 문장의 소재는 뭡니까? 소제목은 뭡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생각이야. 그럼 뭐야? 통념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 덩어리를 내가 통념으로 잡아줄 것이다.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physical difference야. 자, physical은 뭐지? 신체적인 거지. 그치? 강나온이 나이스. 야, 신체적 차이와 그리고 랭귀지 뭐가? 언어라고 하는 게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그럼 뭐냐 얘들아, 우리나라 사람들 딱 봤을 때 우리 지금 다 어느 나라 사람이야? 한국 사람처럼 생겼잖아요. 내 친구가 내가 봤을 땐 우리 쪽이 아니라 약간 동남아삘이 나는 친구가 있다. 동남아삘. 그래. 그러면 약간 뭐 겉모습 봤을 때 뭐 한국 사람 같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동남아 같나요? 저는 솔직히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는 제 얼굴 잘생긴 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쁘다고 안 했잖아. 생겼다고. 자, 그럼 한국 사람 같이 보여. 이게 신체잖아. 그러니까 뭘 쓰겠어? 한국말을 쓰겠어. 뭐 이런 거죠. 아주 간단하네요. that is 나옵니다. 통념이 유지됩니다. 즉, people were thought.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To speak differently. 다르게 말합니다. 뭐가 다르니까요? 인종이 다르니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 통념을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요? 결국 인종이라고 하는 요소, 그러니까 이 인종이라고 하는 건 신체적 차이죠. 이것과 언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때 이 두 가지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제 이게 첫 문장에서 제시된 통념입니다.
실 여기까지 간단한 것 같은데 뒤에다 이제 꺽 쇠를 묶을 거야. 야, 20세기 초반에 프렌지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했어. 근데 일단 이건 우리가 배운 바에 따르면 무슨 문이야? 인용문은 역접이야, 순접이야? 순접이야. 그럼 얘도 관련이 높아요 말이 나와야 되거든요. 따라하시죠? 근데 뒤를 보니까 말이야. 희담아 눈을 떠야 보여. 자, 대절이야를 주장하고 있어. There is, 거기엔 말이야. No relationship. 뭐가 없대? 관련이 없대. 자, 완급 조절 좀 생각해봐. 언어랑, 그러니까 인종과 언어와 문화 사이에 관계가 하나도 없어. Though, 비록 이건 종종 귀머거리인 사람들, 그러니까 귀가 안 들리는 사람들한테 해당되지 않지만 뭐 이 정도예요. 그럼 쌤, though 부분은 전혀 필요 없으니까 빼고 보면 지금 얘가 하는 말은 뭡니까? 민영인가? 얼른 조심해서 들어. 여기 두 번째 줄에 자리 있어요. 쌤, 우리는 위에서 통념을 봤는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여기 앞에 있어, 민영아. 여기 통념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말이야. 근데 그걸 인용문으로만 설명을 하면서 마치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좀 트릭을 쓴 거구나. 그럼 반박은 결국 인종과 언어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얘기하고 싶은가 본데? 13번 보고 있어? 그리고 다음을 보니까 야, 이런 내용이 있잖아 인데 요거 문장 버벅대더라. 대절이 주어로 들어간 명사절이야. 그래서 완전한 문장 쭉 나온 다음에 뒤에 나오는 요 should be 있죠? 얘가 동사가 돼요. 그래서 대절이 여기까지의 덩어리가 하나로 끊기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요 안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니까 야, 이민자들의 아이들이 말이야 언어를 배우잖아. 그럼 이민자의 아이들은 우리 엄마 아빠가 이민을 가서 날 거기서 낳은 거야. 됐죠? 그럼 그 아이들은요 새로운 국가의 언어를 말하잖아요. 그러면 중국계 미국인이라 가정해봅시다. 인종은 뭔데? 중국인데 근데 뭘 잘해? 영어를 잘 쓰잖아요. 인종과 언어가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쌤, 그러면 얘는 반박에 대해서 이민자의 2세가 말하는 언어를 설명하며 반박의 예시를 들어주는 문장이겠네. 그럼 여기서 나오는 이 주장의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그럼 이 주장은 통념을 받는 거야? 반박을 받는 거야? 반박을 받아야지. 되죠, 여기까지? 야, 근데 뒤에 또 뭐가 나왔어? however가 또 나왔어. 그럼 끊고 가볼게. 그럼 우리 예상에 따르면 다시 however가 나왔으니까 통념 얘기했고 반박 얘기했고 다시 뭐로 뒤집어야 돼? 통념으로 다시 뒤집어야 돼. 가보자. 하지만 심지어 오늘날에 this is forgotten, 이건 잊혀지고 있습니다. at times, 때때로요. 그럼 이때 이것이 잊혀지고 있습니다. 이때 this도 뭐가 될 것이고? 반박의 주장이 될 것이고, 반박의 주장이 잊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반박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에서는 여전히 인종과 언어의 연관성을 지지하고 있구나라는 또 반대되는 현실이 나오는 거지. 오유, 잘해. 그럼 여기서 내가 또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다음에 연결사가 뭐야? for example이 또 붙었지. 그럼 이제 맞추는 거야. 이때 for example은 반박에 해당되는 예시가 나와줘야 돼. 반박에도 불구하고 통념을 말하는 현실에 나와야 돼. 전자야, 후자야? 후자가 되는 거지. 아, 쌤, 요 예시라고 하는 건 이렇게만 적어놓자. 현실의 예시가 되겠구나. 그럼 만약에 이런 문제가 순서 삽입 같은 걸로 변형이 된다? 그럼 제 생각에는요, 이 however 문장이죠. 이거 빼놓고 어느 위치에 들어가? 라고 물어보는 게 가장 예리한 출제일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요즘에는 순서 삽입이 어렵다고 내가 몇 번 얘기하지만 자주 사용되는 트릭은요, 예시가 한 개가 아닌 여러 개 나오는 지문들이 자주 출제돼요.
그럼 이제 예시가 여러 개라고 하는 건 예시로 뒷받침을 하는 주장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그럼 쌤 볼래? 다양한 예시들의 구술들이 있을 때 이 구술은 얘를 뒷받침하는 거야. 얘는 요걸 위한 거야 라고 이렇게 매칭할 수 있느냐의 능력을 좀 높게 평가하고 있어. 그것 때문에 이 지문이 중요하다라고 쌤이 얘기를 하는 거고. 어느 포인트인지 이해됩니까? 아이, 좋아요. 조금 더 갈게요. 지수 듣고 있죠? 네. 자, 좀 더 가면, for example, 예를 들면, 그래서 얘기하는구나. 중국계 미국인이야. 인종은 중국, 쓰는 언어는 미국. 야, 얘네들이 더 웃긴 거, praise, 칭찬을 받는다? for, 뭐 때문에 칭찬을 받냐면, 그들의 훌륭한 영어 실력에 대해서 칭찬을 받아. 야, 이게 무슨 말을 담고 있어? 그들은 뭐로 보이기 때문에, 중국인, 어디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하는 것에 사람들이 뭐예요? 놀랍다고 칭찬해 주는 거죠. 그럼 여전히 인종과 언어의 연관성이 뭐하다고 보는? 있다고 보는 뭐를 들어주는 거구나. 예시를 들어주는 거구나. 이해되지? 조금 더 갑니다. even though, 비록 걔네들은,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까지 미국에서 태어났고 중국어라고 하는 건 배워본 적도 없을 텐데 말이지. 걔네들을 가지고 칭찬한다고. 왔다 갔다 돼요? 하나 더 끊읍시다. 뒤에 뭐 나왔어요? likewise야. 자, 그럼 머릿속에 떠오르나 봐봐. 여기서 먼저 끊을 건데, 쌤 likewise와 똑같은 게 뭐 있었죠? 목요일에 했던 거? similarly 똑같다고 했어요. 세민이 기억나세요? 적어줬었어요? 자, 그럼 likewise와 similarly는 예시를 뭐 할 때? 나열할 때 쓰거나 비유 사례를 들어주고 본론으로 전환할 때 씁니다 라고 했어. 그럼 만약에 얘가 나열이라고 따지면 현실에 대한 예시 몇 번이 나오는 게 맞아요? 2번이 나오는 게 맞아요. 얘에 따르면. 그런데 뒤에 보십시오. language ability라고 하는 거, 언어적인 능력은 is separate 한 거야. 여러분, separate 하다는 건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 뒤에 더 보니까 종교, 직업, 재정적 지위, 그리고 문화의 다른 측면과도 관련이 없는 거야. 그럼 나 봐.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다시 일로 올라간 거야? 올라간 거 같지? 그럼 위에 나왔던 반박을 내가 숫자를 적을 수 있겠네. 얘가 반박 몇 번이야? 1번이구나. 그렇다면 지금 likewise는 오히려 앞에 현실과 대조를 이루면서 반박 몇 번으로 들어간 거구나? 2번으로 들어가졌겠다. 그럼 이렇게 반박 1번과 2번을 나눈 이유는 요 정도겠네. 앞에서는 뭐와의 관련성을 얘기한 거고, 인종. 지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종교나 직업이나 뭐 이런 것들은 내 주변에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문화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결국 이 문화와 언어라고 하는 것도요, 사람들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separate, 별개의 것이야, 이렇게 부정하는 글이네. 야, 그러니 많은 신체적인 특징과는 달리 신체적 특징은 100% 뭐에 영향을 받는 거야? 인종의 영향을 받는 영역이잖아. 인종의 영향을 받는 신체적 특징과는 달리 언어와 문화라고 하는 건 이제 개진할게. be subject to 하면 뭐뭐에 영향을 받다. 뭐에 영향을 받는 거냐면 세대 간 변화의 영향을 받게 돼. 그럼 논리 정리를 좀 할게. 야, 문화와 언어 모두 세대에 따라 달라져. 이제 밑에다가 좀 적겠습니다. 세대 간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게 문화와 언어라는 요소거든. 그러니 한편으로는 자, 이거 강조 된, 그리고 나면. 쌤, 된은 지금 해석을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러고 나면. 그치? 그럼 이 그러고 나면이라고 하는 것도 두 가지의 논리 과정이 있어. 1번, 2번. 첫 번째는 뭐야? 그냥 그러고 나면이니까 과정을 뭐 할 때도 쓰지만, 나열할 때도 쓰지만. 그래서 40번 지문 보면 된이 되게 많이 나올 거야.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아니라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인과관계에서도 사용을 합니다. 된은 지금은 몇 번으로 쓰였냐? 2번으로 쓰였어. 인과관계. 자, 그럼 언어나 문화는 다 변화하거든. 그러므로 언어와 문화를 뭘 쓸지는 individual choice. 뭐의 문제야?
개인의 선택의 문제야. 연결해 줄게 다시. 언어와 문화는 다 변화의 영향 아래 있는 애들이야. 얘가 원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엄마 아빠 세대가 쓰던 거 써야지. 아니야, 나는 우리 세대가 쓰는 거 써야지. 인종에 따라 문화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개인의 선택이라는 거야. 세대 간 계속 변화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결국 얘는 개인의 선택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야. 여기가 따라하시면 끄덕 한번 해볼래? 와, 흐름 너무 좋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연결사가 또 나왔어. 뭐야? thus지, thus.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서 반박이까지 나온 후에 최종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구간이구나, thus에서. 이렇게 잡아보면 좋겠다. 그럼 결국 할 말은 뻔하죠? 언어 같은 거, 그건 뭐와도 관련 없는 거고. 대답. 대답? 인종과도 관련이 없는 거고 뭐와도 관련이 없는 거야. 문화와도 관련이 없는 거야. 근원지를 말해야 돼. 자, 그러면 다시 레얼리로 들어가 볼게. 그러니까 hardly가 정답이었죠. 그럼 만약에 부정이 답이 되려면 뒤에는 주제와 어떤 말을 썼을 것이고 반대말. 긍정이 답이 된다는 건 뒤에가 주제와 뭐한 말? 같은 말이라서 썼겠죠. 따라와줘요 이거? 자, 그럼 뒤를 한번 보겠습니다. 야, 그러다 보니까 언어에서의 차이 있잖아. 이게 볼게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공동체 안의 사람들이라는 개념이 뭔지를 이해했었어야 돼. 동일 스피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럼 얘들아, 이 사람들은 실제 언어를 같이 쓰는 사람들이겠니? 인종과 문화가 같은 사람들이겠니? 인종과 문화가 같은 사람들이야. 그럼 얘들아 봐봐. 우리도 다 무슨 말로 엮여있는 사람들이야. 한국말로 엮여있는 사람이죠? 여기선 그걸 빗대 표현한 거야. 결국 같은 언어의 문화권에 있다라는 건 인종이나 문화가 동일한 집단 내에서라는 의미인 거야.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사용하는 언어가 different, 뭐 한 거지? 다르다는 거지. 그럼 이 상황은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주제에 따르면 맞는 말인 거지. 그러니 hardly라는 여러분들 이렇게 썼죠? 부정 vs 뭐로 썼지? 긍정. 이라고 봤을 때 이 두 가지 상황은 긍정을 해줘야 언어는 인종과 문화와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라는 주제를 결론 짓게 되는 거지. 됐음 끄덕? 돼요? 자, 그럼 쌤 글 구조 한 번만 다시 잡읍시다. 자, many people toast 이거 나오면서 뭐 먼저 얘기했고? 통령. 그러면서 인용문으로 들어갔지만 뭐의 논지로 잡았고? 반박. 그리고 뒤에 다시 however 나오면서 반대되는 현실. 그런데 뒤에 연결사 뭘 써주면서? likewise 쓰면서 중간에 걸 싹 빼고 반박에 몇 번으로 이어져요? 1, 2번으로도 이렇게 이어질 수 있구나. 마지막 thus 나오면서 뭐까지? 최종 결과까지 설명했던 엄청 복잡했던 글이다. 이건 시사하는 바가 너무 많은 질문이야. 됐죠? 잘했나요? 아이, 잘했어요. 아유, 좋습니다. 하나 더 갑니다. 14번 갈게요. 14번. 오늘은 제가 수업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쌤 쉽시다 하면 쉴게요. 어때요? 어때요? 13번의 제목? 제목 안 불렀니? 뭐겠어? 뭐겠어? 박성은이 발표한 데 들어보세요. 자, 성은이 발표. 자, 뭐와 무엇과 무엇 사이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블랭크를 채워보세요. 성은 GPT 명령어가 입력되었습니다. 뭐죠? GPT 성능이 안 좋아. 성능이 안 좋다. 유료화를 안 시켜서 그래요. 미안해요. 인종과 문화와, 그러니까 인종, 문화와 언어의 관계. 이렇게 보면 되겠다. 인종, 문화와 언어의 관계. 성능이 안 좋아. 쉽시다.
그래, 그거 하나만 더 하고 쉬자. 그래? 아니, 쉬자. 그래, 근데 하나만 더 하고 쉬자. 그래, 하나만 더. 14만 하자, 14. 싫어요, 안 돼요, 이러지 마세요. 유딩 때 배웠죠? 자, 14번 갑니다. 유빈이 힘내세요. 토픽 불러요. 넘어가 되겠니? 이해됐어? 로즈가 없어요? 로즈가 안 잡았어, 토픽은. 여기는. 테스트는. 자, 14번 토픽 부릅니다. 뇌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 자, 이거 이제 빈칸 네 문제를 연이어서 볼 거기 때문에 잠시 리마인드 하겠습니다. 빈칸은 빈칸 문장 먼저 읽읍시다. 가장 중요한 거 뭐 잡자? 타깃 잡자. 이게 중요했던 거고, 다른 본문을 읽으면서 타깃에 대한 단서를 찾을 것인데, 요즘 절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있어. 아무리 명확한 단서도 한 번 나오면 답이 아니야. 아니에요. 타겟과 반복되는 단서, 이 두 가지가 빈칸의 골자입니다. 알겠지요? 하나만 합시다. 자, 그러면 형광펜 들어갈 게 눈에 딱 띄네요. 빈칸에 뭐 있어요? 헨스. 결론 때리네요. 헨스. 그리고 아예 내가 먼저 치고 시작을 한번 해볼게. 강냉이 털러 가. 빨리 해. 이 정도. 문제를 풀었는데 내가 막 이렇게 막 언더바를 졸라 쳐놨는데 그게 이거랑 똑같아. 얼마나 공부 잘하는 거겠어. 그쵸? 띠꺼워하는 아이들이 좀 있네요. 맞습니다. 맞는 기준이에요. 자, 그럼 봐. 쌤 빈칸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네. hence, 그러므로 here we have a clear demonstration. 우리는 빈칸이라는 아주 명확한 증명을 가지게 됐어. 그럼 결국 뒤에 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야. 이 정도만 잡자. 뭐가 당연한 거냐면 빈칸이라고 하는 게 뇌 반응의 규모를 바꿔. 자, 그럼 나오나? 타겟은 뭐가 돼? 뇌 반응을 바꾸는 요소. 이렇게 적어놔야 되지 않을까? 그게 타겟이잖아. 뇌 반응을 바꾸는 요소가 빈칸의 타겟이에요. 자, 그런데 뒤를 보니까 even though 비록 말이야 water temperature 수온은 모든 참가자들한테 same 뭐 했대? 똑같았대. 그럼 실제 물의 온도는 뭐 한 건데? 같은 건데 빈칸 때문에 뭐가 달라져서? 뇌가 달라져서 뭔가 판단을 다르게 하지 않았을까? 약간 이런 좀 뻔한 글일 것 같아요. 뒤에 더 읽겠습니다. 자, this, 이것은 말입니다. 반드시 관심을 두어야 할 텐데요. 그럼 쌤 이때 this는 빈칸에서 설명한 이 demonstration을 그대로 받을 거거든요. demonstration이 대절 이하까지 나오면서 이 전체를 설명하고 있고, 그니 이걸 다음 문장에 this로 이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 봤을 때 이 빈칸의 증명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만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 그럼 이 빈칸을 포함한 증명이 유의미한 영역이라든지 분야가 있어. 이런 식의 흐름 아니겠어? 이해될까? 그래서 뒤를 살펴보니까 to those working on health care, 건강을 관리해주는 것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좀 유의미할 거야. 왜냐하면 그 결과는 대절을 보여주는 거거든. 그럼 여러분들 이때 it이라고 하는 것도 this와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석상? 그지? 그럼 이런 빈칸이라는 증명이 얘네들한테 이득이 될 텐데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빈칸이라는 결과는 대절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 그럼 우리가 잡아야 되는 첫 번째 단서는 얘가 됐을 거야. 니네들이 문제 풀 때. 그럼 좀 더 봐볼까요, 여러분들? 이 뒤에 말이에요. 소비자의 행동을 바꾼다라는 표현이 있거든. 얘들아,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는 나의 뭐가 결정하는 거냐? 나의 무의식이 결정하는 거야? 나의 브레인 누가?
뇌가 보통 결정하는 거잖아. 그럼 내 행위를 바뀌었다는 건 나의 뇌가 뭐 했다는 거야? 변화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빈칸에서 뇌의 변화를 촉발하는 요인을 찾아야 된다 그랬으니까. 그럼 이 뇌가 변화를 했고 뇌를 변화시키는데 시행되어질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게 바로 인덕션 블라블라다 이렇게 표현했거든. 아 그러니 이 부분이 아마 빈칸에 들어갈 단서 1번이겠다. 이것 때문에 뇌가 뭔가 바꿔서 행위가 달라지겠다. 쌤아 그럼 우리 직역해보자. 나오나 봐봐. 자, 뭐와 관련된 대답해요. 뭐와? 고통과 관련된 무엇을 예측이죠. 그럼 얘들아 이건 내가 실제로 진짜 아픈 거야 아플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내가 앞으로 아플 텐데 그 고통과 관련된 예측을 인덕션 뭐 해내는 거지? 유도해내는 거. 그게 뭔가 영향을 미친다. 일단 여기까지가 끝이야. 됐죠? 자 그럼 처음으로 올라가 봅니다. 형광펜 하나만 더 칩시다. 여기다가 밑줄 쳐보세요. An example of요. 아 너무 좋아요. 쌤 이거 직역하면 어떻게 돼요? 빈칸에 대한 예시가 자 얘가 주어였던 것이고 이 of 이하에 대한 예시가 can be noted 주목되어진다 이런 연구로부터 이랬던 구조 분석이거든. 그럼 어찌됐든 이 사람들이 한 예시로 of 이하를 뒷받침할 겁니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선생님이 되게 많이 잡아줬던 게 이 표현도 있었어. A는 example입니다. of B에 이거 혹시 잡았던 거 기억나? 예, 이거 진짜 기억 안 나면 양아치야. 특히나 겨울방학 때부터 수업 들었던 애들은 야 양아치야. 기억나야 돼. 나? 제일 쳐 그냥. 자 봐. 그 A는 뭐의 예시다? B의 예시다. 그럼 A에 들어가는 게 예시로서 표현하고자 하는 구체적 진술일 거 아니야. A가 예시다. 그럼 A로 뭘 보여주고 싶은 건데 뒤에 나오는 B를 보여주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럼 example of D는 100% 뭐야? 100% 뭐야? 주제일 거 아니야. 이게 이번 수특에서 2번이나 나왔어. 육모 때 나오면은 막 소리 지르면서 풀어와야 될 거 아니야. 내면의 소리. 진짜 아! 이러면 안 되고. 자, 선생님 그러면 오브 뒤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회적인 영향력이 딱 나왔어. 오 마이 갓. 뇌를 영향을 미친답니다. 나왔잖아. 그럼 얘가 단서 몇 번이야? 2번일 거 아니야. 자 그럼 내가 합치는 걸 보여줄게. 선생님의 실력을 보여줄게. 봐봐. 자 수리수리 마술이야. 자 예측이야. 근데 이 예측이 누구의 영향을 받은 거야? 사회의 영향이야. 그럼 내가 이거 얼마나 아프겠다 이 생각이야. 남이 나한테 이거 얼마나 아플 거야 이렇게 말해준 거야. 전자야 후자야? 후자겠지. 이 정도만 잡았어도 충분한 거야. 사회적 영향력이니까. 지인 이해돼? 좀 더 가보자. 자, in their study 그들의 연구에서 이제 연구 더 설명할 겁니다. 그들은요, asked 했습니다. 아, 쌤 그럼 여기서는 일단 연구를 시작한 것이고요. 사실 연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과다 보니까 it was found로 전 바로 갑니다. 연구의 결과 말하겠습니다. 연구의 결과 anterior 이게 쌤 뭐예요? 해서 봤더니 전대상 피질이랍니다. 우리는 이걸 그냥 뭐라고 번역할까요? 자, 우리의 뇌는 was active, 활성화됩니다. 자, 뇌가 활성화된다는 건 뇌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건데 while they had their hand in the water 그들이 물에 손을 넣었을 때요. Presumably, 아마도 because of 뭐 때문일 거라 예측을 하냐면 the discomfort involved 관련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특정 부위가 활성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배경 지식을 위해 보면 몇 도의 물 안에 손을 넣어라 이런 거야. 47도예요. 그럼 47도면 꽤나 뜨겁습니다. 그쵸? 그래서 거기다가 손을 넣어보라고 하니까 조금 불편했나 보지. 근데 뒤에 봐. However, 하지만 그럼 앞에 거와 반대되는 또 다른 연구 결과를 설명하겠지. 앞에 게 중요한 거야? 뒤에 게 더 중요한 거야? 뒤에 게 더 중요해. 일단 47도 물에 손을 넣으면 불편하기는 합니다. 근데 뒤에 보니까 하지만 when people, 사람들이 말이죠. were ready to believe that 이렇게 믿게 유도가 됐어요. 근데 이거 안 잡아? 야 사람들이 이렇게 믿도록 유도가 됐다니까? 나 오히려 이게 더 걸리던데? 야 내가 믿었으면 그냥 내가 믿었다 I believe 하면 되는데
믿도록 유도됐답니다. 그럼 누가 나를 믿게 만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믿도록 만든 거죠. 믿는 건 고통이 어느 정도일지에 대한 예상치일 것이고요. 연결되지? 더 뭐라고 믿게 했냐면 야 이거 너무너무 뜨거워라고 말하는 거죠. 기대치가. 그랬더니 그 똑같은 부위가 즉 그 똑같은 뇌가 동글 was more active 별표 더 뭐하게 됐어? 활성화가 됐어. 그럼 물이 몇 도인 건 똑같은데 47도인 건 똑같은데 우리가 느끼는 고통은 어때죠? 커졌다라는 걸 말하는 거지. 아, 더 활성화가 됐다라고 하는 건 뭐가 더 크게 느껴졌다. 고통이 더 크게 느껴졌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빈칸에 적었을 겁니다. 뇌 반응을 변화하는 요소라고 적어놨죠? 그럼 선지 내려가기 전에 정확하게 메시지 정리를 합시다. 이게 빈칸의 핵심이야. 그러니까 대충 두루뭉실하게 이런 거지 하고 선지를 보면 털리는 거고 지금처럼 딱 잡아놓고 고르게 되면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고. 그죠? 그럼 선생님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은 이걸 것 같습니다. 고통에 대한 사회가 만들어낸 말이 너무 거창하다면 이 사회는 타인이라고 말해도 상관이 없죠. 고통에 대한 사회 혹은 타인이 만들어낸 expectation, 무엇이? 예측이 바로 뇌의 반응을 바꾸는 겁니다. 수호는 뭐 할지라도 같을지라도. 그럼 나는 여기서 니네들이 선지 이걸 좀 봤으면 좋겠어. 자, 1번부터 가보자. 이거 선지는 되게 좋은 타입이거든. 1번 보면 physically challenging이면 내 몸이 어떤 거야? 힘든 거야. 정말 신체적으로 고단한 일이었어? 그렇진 않았어. 그렇진 않았죠? 1번에다가 실제로 신체적인 고통이 크지는 않았어. 그러니 1번은 안 되지. 실제로 신체적 고통이 크진 않았어. 근데 대충 물에 손 넣었어. 디스컴포트에. 그럼 1번 찍게 만드는 거야. 쌤, 저 이거 누가 1번으로 헷갈립니까?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만하지 마. 육모 때는 선지수거 2개 하고 나면 유효하고 있을 거라니까? 근데 이 원리가 똑같단 말이야. 2번도 봐봐. generously, 관대하게 리워드를 받아서 근데 이거는 찍었으면 이건 정신교육이 필요한 애야. 그쵸? 리워드는 X 칠게요. 아예 언급된 적 없어요. 이건 본인이 보상을 원하는 심리적, 내재적 기제가 작동해서 그래요. 그 친구는 나한테 오세요. 많은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보상. 자, 3번. socially, 사회적으로 induced, 유도된 expectation, 예측됩니다. 3번 맞고요. 4번 갑니다. unexpectedly부터 틀렸죠. 예측으로 움직이는 건데 예기치 못하게는 전혀 반대입니다. 5번에다가 별표예요. 자, 이 글에서 가장 경쟁적 오답으로 넣은 건 100% 5번입니다. 자, 어떤 단어 때문에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볼래? 콜렉티블리 때문에 아닐까? 거기다 밑줄 한번 쳐봐. 그럼 이 콜렉티블리라고 하는 건 마치 무엇과 유사한 범주로 느껴져? 사회. 유사하죠? 그런데 그럼 뭐 때문에 틀렸습니까? 여러분들 5번을 옆에다 한번 풀어볼래요? 함께 같은 걸 실제로 경험 함께 그게 콜렉티블리겠지? 같은 걸 그게 shared겠지? 경험 그게 experience일 거야. 자, 그럼 함께라는 말은 어떻게든 O를 칠 수 있겠으나 사회가 뭔가에 기여한 거니까 근데 실제 경험한 거예요? 경험하기 전에 예측의 문제예요. 예측의 문제죠. 그럼 뭐가 틀렸습니까? 경험에다가 X를 칩시다. 그리고 조금 더 옆에다 풀어 쓰세요. 두이야 옆에다 풀어 쓰세요. 경험하기 전 예측의 단계를 말하는 글이기 때문에 그렇지. 경험하기 전 예측의 단계다. 하나 더 하면 소리 지를 거야? 하나 더 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은소리가 끄덕끄덕을 하네. 알겠던. 그럼 10분 쉬자. 그럴까? 덥지? 저기 애들은 또 추워가지고. 쌤 5층에 커피는 없어요?
있어요. 얼음팩 커피가 있어요.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Come here. 냉장고에 뭐가 많더라. 자, 먹고 봅시다. 아예 아메리카노만 안 해도 돼. 그거던데. 뭐 헤이즐넛 아메리카노 이런 거던데. 응? 자, 아이스크림 냠냠. 야, 은수야, 이거 보라색이 좀 안 보이니? 뭐야? 상반된 반응 뭐야? 도대체 뭐가 맞는 말이야? 제가 맞아요. 그냥 도윤이 네가 안 보고 싶은 거 아니야? 아, 그건 아니야. 은수 잘 보여? 너 계속 찡그랬는데? 아, 원래. 채원이 안 보여? 분홍색이 더 잘 보이지? 사야지 안 되겠다. 보라색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데. 두희야, 안 보이면 이리 온. 색깔이 안 보여. 아, 색이 안 보이는 거야? 아우, 한마디를 앉아, 기집애 아주 그냥. 아이스크림 먹을 거야? 드시면 집중을 좀 하시면서 따박따박 이야기를 좀 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고3들아. 싫어요. 빨리 먹고 싶어. 넘버 제로. Should always be yourself. 제로의 상태로. 단어량은 제로이면 죽일 거야. 많이 했거든요. 하영아, 너 지금 하는 거 속도 빠른 거 아니지? 다 듣고 있는 거지? 보자. 한 질문 더 했어? 바나나. However. 이것도 봐봐. 연필만 줘봐. 내가 어떤 단어를 써야 되는지 알려줄게. 영어 단어로. 다음, 반드시 각 문장에 있는 연결사 쓴다. 지시사 반드시 쓴다. 대명사 반드시 쓴다. 알겠지? 얘는 그러면서 네가 however 썼지. 그럼 앞뒤가 반대된다. 애저리저시 썼지. 같은 말이다. 이런 것들을 잡으면서 봐야지 좋고, 장애인들의 요구가 무시되어 왔다. 이 무시되었다라는 거는 빈칸으로 뚫릴 만한 단어들 아니야? 그리고 우리 만약에 장애인의 요구를 고려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된다. useless 할 것이다. 이렇게 핵심적인 단어들은 썼으면 좋겠다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학생들의 입장에 도대체 무슨 단어를 써야 되는지 이럴 텐데, 그냥 뭐 쓸모가 있다 없다, 무시했다 봤다, 이렇게 반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 있지. 그런 것들은 써준다고 생각해봐. 그럼 거기서 시험 문제가 거의 다 나오거든. 알겠지? 알았어요. 보내줄 테니까 너무 죽어가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추가로 더 해서 수요일에 와주죠.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아직 오늘 변형 문제 주려고 했는데 좀 시기상 좋을 것 같아. 오히려 그런 이렇게 한 세트 한 판만 더 정리를 시키고 그리고 문제풀이 들어가자. 알았지? 알았어. 오늘은 가. 고생했다 도윤아. 아직 시험 안 볼 거야? 멘탈은 괜찮은 거고? 알았어. 선생님, 간장치킨이 맛있어요? 아니면 고추치킨이 맛있어요? 나는 간장. 혹시 오늘 단속 기간인 거 이런 거 없어.
진짜 오늘 집에 오시네. 안 가. 오늘 예쁘게 꾸셨네. 싫어. 내일 봐도 돼. 어차피 집에 있는 거 내일 봐도 돼. 절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안위를 걱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 늦게 들어가면 괜찮아요. 내가 언니한테 전화할게요. 뭐야? 네 후배들이야. 갱생 좀 시키고 와. 3학년 선배. 오. 정윤아, 9시쯤에 갈 것 같다며. 다 해야 해. 잘하고 있어 오늘 정윤이. 니네는 언제 할 거야 문법? 아니 단어하고 그 네가 그러니까 수금대 안 해서 그렇잖아요. 했어요. 마라탕 먹고 하루가 끝나 지금. 질문이 있어? 얘는 의문사가 없는 경우는 수동태를 어떻게 만드는지, 의문사가 있으면 수동태를 어떻게 만드는지 이거든. 그럼 뭐 예를 들면 의문사가 없으면 비동사 먼저 쓰고 주어 쓰고 PP 쓰고 뭐 이런 식. 의문사가 있어? 그럼 의문사 쓰고 또 뭐 동사 주어를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의 동주 써놓은 거 이걸 적어놓으면 돼. 그래 그래. 아는 게 너무 많아. 그래 우리 제이는 시켜줘야지 내가. 내가 예문도 많이 내놨어. 그걸 고칠 수 있어야 돼. 없어? 쌤 이거 맛있어요. 뭐야 헤이즐넛? 드셔보셨어요? 헤이즐넛? 헤이즐넛 맛있지. 달달한 게 맛있지. 네가 쓴 걸 못 먹어서 그런 거구나. 쓴 거. 아, 커피 써야지. 단 거 먹으면 좀. 저 사약이라고. 아 그래? 난 사약을. 책상에 올라가 있는 시커먼 잼물 같은 거 있잖아. 잼물이라니 왜 그래? 성은이는 아메리카노 파야? 나도 단 거 안 좋아해. 제가 성원이 음료수 비는 날 아니 솔직히 대자와 같은 거 대자와 대자와 괜찮지? 솔직히 소래는 저도 좋긴 한데 대자와 정도 괜찮은데? 맛있잖아. 맛있어. 차 때문에 달라요. 두희야 뭐야 오늘 네가 쏘는 날이야? 언젠가 써야 그래. 졸업 전에 써야지. 그러네 나 졸업이 얼마 남았어. 야 종강 전에 써야 될 거 아니야. 지나가다가 카페인이 들어가는데 일찍 졸업하고 와가지고 이거 쓰러 왔대. 다 못 쓰면 현금으로 바꿔줘. 다들 패드가 있었네. 아까 핸드폰으로 하고 있어서 언니한테 빌려달라 그랬던 거. 아 그렇구나. 너는 대체 어디입니다. 유빈아 서연이 오늘 봄노트 안 해왔대. 맞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두 개째 먹는 거 아니지 제이야? 사실 운명이 결혼할 겁니다. 내년에 결혼할 겁니다. 아니, 내년에 고백할 겁니다. 네, 결혼하자. 결혼합시다. 결혼할까요? 아니 왜 가냐고. 그 사람 보나 없으면 너무 아니 안 할까봐 잘생겼어. 27년에 오래 잘생긴 것 같아. 민영아 7시 반이면 7시 반까지는 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또 늦어요? 왜 늦어요? 늦게 끝났어요. 뭐가 늦게 끝난 거죠? 군대에서 바로 온 거예요. 아 그래? 뭐 했어 오늘? 정대유라고 저도 유도 염나 동아리 멋진 오빠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정말로. 맞아. 잘생긴 사람 많은 사람. 그지? 많을 것 같아. 앞에 다 안 풀어버리고 들으니 집중을 안 하는 게 확 느껴지는데 지금. 아, 집중은 했어요. 그러네. 잘 듣거라. 저번 주 듣는 것보다 더 잘 들은 거.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저번 주보단 나은 것 같아. 단어를 빵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 너? 아니에요. 단어 했나요? 아니요, 저 한 88점. 아 그래요? 아 그럼 제가 착. 아무리 경제 많이 하면 아 이 정재희 또 눌렀지? 아까 4분까지 봤는데 내가. 이 양아치들.
이 7분 눌렀네 저 새끼. 아니에요. 4분 남았어요. 아니에요. 아까 대희가 왜 오늘은 이러고 얘기하네요? 7분이라고 했는데 대희가. 야 너무 안 걸리잖아.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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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가 그냥 닮아요. 자, 지수 어디 한번 말해봐. 얘기해봐. 오늘은 뭐 다른 컬렉션을 입고 온 거야? 지수가 할 말이 있다 그래요. 우리 지수가 오늘 수업을 째고 내가 깜짝 놀랐다. 연락도 없길래. 제가요. 아, 뭔 사유예요 도대체? 야, 수업 시간을 잊은 거예요? 늦잠 잔 거예요? 아닌데 나 늦잠 잤어. 아니 근데 웃긴 머리도 못 감았군요 그래서? 내가 괜찮았어. 목요일에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가 토요일에 진짜 이번 주 토요일에는 맞다 너 아침 온다 그랬잖아. 11시에 와볼게요 했는데 나 선생님이 네 알았어요 아침에 보자 했는데 절대 기대 안 하시고 그래서 내가 나 여기 있다. 준이야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늦었어. 나한테 연락 안 했어. 그러겠니? 아니 근데 야 아니야. 아니면 감동적인 거. 야 그만 좀 늘려. 도루마부 되겠어. 3분 남았어. 아 싫어. 이거는 말로 할 테니까 받아주세요. 맞아요. 어떻게 맞췄어요? 다 끝내고 끝낼 거예요. 나영이 범인이세요. 어. 10대인데 성격이 귀여워. 국문도 없으면 분류시 사람이 나을까요? 아니면 동갑인데 아예 모르는 사람? 뭐 네가 지금 30대 만나겠다고? 네. 아니지? 그건 범죄야 범죄. 그 새끼 데리고 와. 근데 그 사람이 어때요? 미안하지만 아이들 내가 쌤 30대잖아. 내가 네 동생 만난다고 생각해봐. 범죄. 내가 범수를 만나고 있어. 우은수 동생. 내가 범죄. 내년에. 내년에. 자 그럼 만약에 이제 나영이가 내년이 됐다. 성인이 됐으니까 뭐 그때라고 가정을 해보자. 근데 뭐라고? 아니 30대에 꽂혔어. 뭐가 했지만? 아 성격은 더러운데 아즈만 귀엽다. 결혼? 결혼? 갔다 온다. 갔다 온다에 한 표 건다. 내 모든 진심을 다해서 갔다 온다에 한 표 건다. 야 무조건 착해야 돼. 결혼은 무조건 착해야 돼. 결혼은. 근데 이상형이래 말해. 이상형? 결혼하잖아?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결혼은 착해. 연애를 해. 나한테 나한테 또 귀여운 것과 못생긴 것도 이게 공존할 수 있잖아요. 아니 못생겼는데 귀여운 친구도 있잖아요. 아 잘생기니까 귀여워. 아 언제 또 늘렸어? 야 이건 진짜 기술이다. 언제 늘렸어? 진짜 놀랐어. 지수 너무 불쌍해 보여 여기서 봤을 때. 너의 그림 실력은 고1 때부터 늘질 않는다. 늘 이렇게만 그려. 선생님 이상형은 뭐예요? 선생님 이상형 없어. 지금 생각해봤자 뭐 하겠니? 현실만 아쉬울 뿐이지. 40분 눌러라. 자, 해봅시다. 해봅시다. 어이야 원경아. 니네 후배야 1학년. 3학년들이 모범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가지마. 노크예요, 보고. 일단 봐. 야, 이 장난. 일단 봐. 여기서 봐 놓고 어차피 너 10시쯤에 갈 거 아니야? 그치? 하고 있어 계속. 우리 아가들이 이렇게 웃고 떠드는 게 6월 모고를 보고 나서도 분위기가 이랬으면 좋겠다. 6모를 보고 나서도 분위기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드리며, 자, 제가 미리 좀 쳐놨습니다. 치세요. 선생님 오늘 너무 예쁘세요. 고마워요. 됐지? 아니.
동네가 그거였구만. 이 앞에 두 분께서 예측을 했어요. 자, 남은 시간에 얼마인데 몇 개 지문에 나갈 것인가, 저 여성이 이제 이러면서 예측을 했거든요. 일단 저는 18까지는 다 할 겁니다. 18. 자, 15번 가보자. 오케이. 자, 얘들 주제 부르겠습니다. 수직성과 도덕의 관계입니다. 수직성과 도덕의 관계예요. 내가 오늘 자꾸 우리 성은이가 눈에 밟히네. 성은아, 너 위아래 알아 몰라? 네? 알죠? 아니, 위아래 알아 몰라? 아무래도 알죠. 준이야, 위아래 뭐 알아 몰라? 위가 어디야? 위. 이제 위험한 여기 사이코패스가 등장했어요. 이 지문에 따르면 얘가 사이코패스예요. 알겠죠? 자, 갑시다. 내가 왜 이야기를 했냐면 여기 빈칸 문장이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여기요. 자, thus라는 결론 내리면서 사람들은 빈칸 한다. 여기 끝이야. 근데 앞뒤에 뭐가 있어? 반대가 있어요. 그럼 일단 직접적 단서는 어디 나온다? 뒤에서 먼저 우리가 캐치를 해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앞뒤가 뭔가 반대가 됩니다. 빈칸은 그냥 사람들이 뭐 한다. 이런 거 잡아주면 되고. 자, 근데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또한 뭘 발견했냐면 여기 앞에 남학생 얘기예요. 보세요. 자, people who do not recognize moral norm이랍니다. 자, 뭘 몰라요, 얘는? 도덕적 규범을 모르는 애가 있어요. 자, as known as, 즉 뭐라고 알려져 있냐? 사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됐죠? 근데 얘네들은요, fail to show this effect, 이 효과를 보여주는 것에 fail, 뭐했다? 실패했다. 일단 여기까지 한번 잡아봅시다. 그래서 선생님, 저는요, 이것에 타겟을 어떻게 좀 잡아보려고 했냐면, 타겟. 보통 사람들은 하는 것. 이렇게 잡아봤어. 일반인이라면 한다. 다만 누구는 못한다. 사페는 못한다. 사페. 됐지? 그럼 여기서 갑자기 또 궁금해지네. 선생님, 저는 약간 사이코패스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 봤을 때. 아, 그래. 한 2분 정도가 눈에 띄네, 압도적으로. 잡아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부 다 올라갑니다. 컨시더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는데,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 말합니다. 여기다가 제가 뭐라고 적을 거냐면 전제라고 한번 적어볼 거예요. 전제. 자, 그럼 보통 전제에 대한 글이 나올 때는요, 이런 식의 논리가 개진이 되지. 자, 만약에 이런 현상이 어디에서 벌어졌다라고 전제로 해보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 보통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전제를 통해서 뒤에 결과를 끌어오는 글인 건데, 자, 이럴 때 쌤이 글을 어떻게 묶을 거냐면, 현나 계속 봐야 돼. 전제를 결과에 뭐 해보겠다, 내가 적용해보겠다. 이런 식의 글의 흐름으로 봐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내가 최근에 나온 연구들을 한번 볼게. 자, 이 연구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that relate, 관련되어 있는 건데, 기본적인 공간적 개념인 verticality. 자, vertical이니까 뭡니까? 수직적인 거예요. 자, 수직성의 개념을 내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출발은 수직성이야. 자, because moving around in space, 공간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장 흔한 신체적인 경험이다. 혹은 물리적 경험이다. 누구든 움직이는 건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concept such as up and down이죠. 위나 아래와 같은 그런 개념 자체가 즉각적으로 유의미하다. 무엇과 관련했을 때? 누군가의 신체와 관련했을 때. 자, 쌤 여기까지 읽었을 때는요, 도덕을 얘기하는 겁니까? 위아래라는 공간적 개념입니까? 위아래라는 수직성을 말합니다. 오케이, 적고 갈게요. 전제는 수직성을 설명하고 있어요. 전제가 말하는 건 수직성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거 수능적인 의미가 많이 쓰이는 걸 한 번 더 잡을 건데, 이 수직선이라고 하는 건 즉각적으로 유의미합니다. 이 말을 했거든. 근데 내가 여기서 즉각적으로라는 말은 뭐냐면 굳이 오랫동안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걸 즉각적이라고 써요. 그리고 유의미하다는 건 그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걸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한 개념이다 라고 보통 풀어서 설명해. 그럼 위아래는 사람들이 오래 고민할 필요 없이 듣자마자 뭐 하는 거다?
아는 개념이다. 이런 걸 immediately라고 표현을 해요. 됐습니까? 자, 그럼 쌤 여기까지는 일단 수직성을 설명했는데 뒤에 보니까 그 수직성이라는 구체적 개념, 내가 전제로 깐 이 개념 있잖아. 근데 이 개념이 serve as 뭐로서 기능을 할 수 있냐면 perfect, 완전히 완벽한 scaffold라고 기능을 할 수 있어. 수특에서 이번에 되게 많이 나오거든. scaffold는 직역하면 발판이야, 발판. 그럼 발판의 함축적인 의미는 뭐겠어? 기반이나 기초가 됩니다 라는 의미겠죠. 그럼 결국 수직성이라는 이 구체적 개념이라고 하는 게 이해하는 데 기반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수직성을 전제로 하여 추상적인 개념인 such as morality, 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까요? 도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수직성이라는 개념을 적용해서 내가 이해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도덕성을 이해해 볼게요. 이 흐름인 거야. virtue, 미덕이라고 하는 건 상위 개념입니다. 반면에 타락이라고 하는 건 아래의 개념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고차원의 마인드를 가진 똑똑히 서 있는 시티즌이라면 반대로 나쁜 사람들은 underhanded 되어 있고 low life한 삶을 삽니다. 됐습니까? 그럼 위는 도덕적으로 뭐한 것? 고결하고 우월한 것. 아래는 도덕적으로 뭐한 것? 타락한 것이라고 연관 짓는다고요. 되죠? 자, listen to research. 이제 뭘 들어줄 겁니까, 그럼? 연구로 부연 설명을 해줄 겁니다. 자, 최근에 연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 대절이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 이름 빠르게 넘어가서 동사 빨리 찾읍시다. 자, 걔네들은 뭐라고 보여주고 있냐면 연구의 참가자들이 are faster to categorize. 요거 밑줄 쳐볼까? 참가자들이 훨씬 더 분류하는데 빠르더라 도덕적 언어를, 이 말이야. 그래, 내가 들었을 때, 이 사람은 뭐 예를 들면 어른한테 자리를 늘 배려하더라. 그럼 도덕적으로 뭐 한 거야? 높은 거죠. 사람들이 가는데 인사를 잘 안 하더라. 도덕적으로 뭐 한 거야? 안 좋은 거죠. 이렇게 빨리 분간이 된답니다. 그 말은 도덕이라는 개념이 그 사람들한테는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영역이니 분류 속도가 빨랐겠죠. 말 두 개 같은 거 연결돼요? 화형이 돼요? 예. when, 근데 뭐 했을 때 이렇게 직관적으로 빠르게 이해를 하냐면 presented in an up location, 도덕적 개념이 어디에 위치했을 때? 위에 위치했을 때 분류가 빠르고, and 그리고 비도덕적인 개념은 when presented in a down, 어디에 위치했을 때? 아래에 위치했을 때 분류가 빠르더라. 쌤, 그 말은 이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수직성이라는 개념을 무엇에 적용하여 도덕을 이해했기 때문이야? 도덕성이라는 개념에 적용해서 이해했기 때문에 위아래라는 직관적 개념을 도덕에까지 적용할 수 있었다. 이런 말이 되겠죠. Thus, 그러므로 사람들은 빈칸합니다 라는 걸 보면 도덕을 이해할 때 무엇과 비슷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수직성과 비슷하게 생각을 해서 이해하더라고요. 반면에 사이코패스들은 위아래라는 개념을 모르니까 도덕을 모르더라고요. 이렇게 추론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그대로 선제 한번 내려갑니다. 1번 안에서 immediately랑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게 뭘 것 같아, 그러면? intuitively가 돼. 맞아. 이 두 가지가 수능에서 분류하는 동의어입니다. 적어놓을까요? 1번에 나오는 intuitively가 immediately랑 똑같습니다. 직관적으로, 본능적으로, 오래 생각할 필요 없이 모두가 아는 것. 이런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 결국 직관적으로 도덕적 분야를 수직성과 연관짓더라. 이렇게 됐던 거고, 나머지 선지 빠르게 해석만 한번 해볼게요. 자, 쉽게 혼동하더라고요. 아니죠. 혼동 틀렸죠. 정확하게 알았잖아요. 3번 갑니다. X, 능할 텐데 reading word, 언어를 읽는 얘기가 아닙니다. reading에다가 X 칠게요. 4번 갑니다. subconsciously equate, 자, 동일시하더라고요. verticality, 수직성을. 그럼 뒤에 나올 거는 도덕이어야 되잖아. 근데 파워가 나왔지? 그러니 X지. 동일시의 대상이 틀렸어. 5번도 마찬가지야. 앞에 emotionally부터 이상하긴 한데 associate도 identify랑 비슷하잖아. 연관 짓는다? 그럼 수직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economic과 연관 지었다네? 그럼 뭐가 틀렸어? economic이 틀렸지.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워가야 할 게 있어. 4번, 5번을 묶어서 공통 오답이 왜 되는지, 즉 공통적인 오답의 논리가 있어. 4번, 5번에 핵심 키워드인 무엇을, verticality를
4번, 5번에 담긴 공통적인 논리는 잡고 갈게. 핵심 키워드인 verticality를 도덕이 아닌 다른 분야와 연결. 했기 때문에 오답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되셨으면 다음 1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오늘 좋은 게 굉장히 많은데요. 자, 얘는요. 정답이 몇 번이었습니까, 여러분들? 2번이었죠. 자, 그럼 나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이해해야 되는 오답이 1번이거든요. 1번? 1번과 2번의 차이점을 스스로 한 번만 적고 가보실래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어. 1번 선지 해석하고 2번 선지 해석해봐. 두 개의 차이점이 뭘지를 생각해봐. 생각해봤어? 이것도 워낙 수능의 빈출이야. 얘들아. 이번에 트레이드 오프 하면 뜻이 뭐지 이거? 거래, 교환, 주고받는 것 이 의미거든요. 그럼 내가 뭔가를 받으려면 반드시 뭐 해줘야 돼? 줘야 돼. 내가 줬으면 반드시 뭐 해야 되고 받아야 되고. 근데 1번 선지를 해석해보면 has more gain than lose야. 잃어버리는 것보다 뭐가 많아? 이득이 많아. 얻는 게 많아. 그럼 1번은 뭘 강조하고 있는 선지야? 얻는 것에 방점이 찍혀있지. 1번은 얻는 것에 방점이 찍혀있네. 그런데 2번 선지는 계속해서 거래를 하는 게임입니다. 야, 그럼 거래는 내가 받았으면 뭘 해야 되는 거야? 주기도 해야 되는 거지. 그게 거래죠. 그럼 2번은 주어야 하는 것이 방점이 찍혀있네. 1번은 내가 얻어내는 것이 키워드고 2번은 내가 주어야 하는 것, 내 주어야 하는 것의 키워드가 찍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자, 그럼 얘는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봤을 소재라 제가 단서 잡으면서 빠르게 한번 풀어드릴 건데, 자, 요거 먼저 밑줄 칩니다. 내려와서 쭉 자, 요렇게만 먼저 잡아드릴게. 됐죠? 자, 빈칸은 마지막에 있습니다. 뭐밖에 안 나왔어요? 주어밖에 안 나왔어요. 선생님, 이것도 우리 배웠던 건데 빈칸이 이런 식으로 아주 심플하다. 아주 심플하다. 그러면 주제다. 자, 이 글은 진화에 대한 주제를 찾으라. 그럼 첫 문장에 뭐가 들어가 있어? A, example of B가 되는걸요? 아까 배웠던 거잖아. 그럼 어디가 단서 1번이 되는 거야? of D가 단서가 되는 거지. 그래서 난 여기다 먼저 밑줄이야. 아, 지속적으로 거대하게 제한이 있다. evolution. 무엇 안에는? 진화에는. 그럼 이제 이 모든 문장을 읽을 때 우리의 포커스는 진화가 한계가 있다라는 그 방점이 찍혀야 돼. 그 한계는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1번이야? 2번이야? 그래서 2번인 거지. 얻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니었다. 자, 얘를 단서 1번으로 한번 잡아볼 것이고 더 한번 읽어볼게. 자, 그 진화의 한계라고 하는 에피소드가요, is the vertebrate wing, 그 척추동물의 날개로 보여집니다. 자, 날개라고 하는 거는 발명되었습니다. 많은 구분되는 별개의 혈통에서 만들어져요. 예를 들면 배트도 날개가 있고 버드도 날개가 있고 뭐도 날개가 있어요. 근데 이 모든 날개들은 진화했습니다. 각자요. 그러다 보니까 구조적인 차이도 매우 뭐예요? 커요. 자, 여기까지죠. 그럼 쌤, all evolved라고 하는 건 각자 발전했고 구조적 차이도 큽니다라는 거니까 무언가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날개가 있긴 하지만 날개의 모양의 차이가 큽니다. 이런 말을 한 거지. 모양의 차이가 크다.
그런데 however를 설명하고 있는 거 보니까 자 위에서는 뭐가 있다라고 얘기한 거야? 차이가 있다. 그럼 however에서는 뭐가 없다. 차이가 없다. 그럼 however에서는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흘러가면 좋을 거 아니야. 그 공통적 측면이 뭐냐면 the wing, 날개는 evolved from, 진화한 건데 a forelimb, 앞다리로부터 진화했다 이 말이야. 그래 이걸 내가 인위적으로 좀 적어볼게. 자,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앞다리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으로 바뀐 거야? 날개로 바꾼 거야. 그 말은 앞다리를 잃고 그 대가로서 날개를 얻었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야, 이 많은 동물들은 이거 몇 줄? Lost many use of their forelimb. 그들의 앞다리, 그러니까 림브는 사실 사지거든요. 팔다리를 뜻하는 건데 동물이라 내가 그냥 다리라고만 말할게요. 자, 앞에 있는 이 사지의 다양한 용도를 뭐 해버렸어? 잃어버렸어. 그럼 여러분들 얘의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에 초점을 두는 거죠. 아, 이게 글의 포인트가 되는 거구나 지금. 그럼 이 앞다리가 사라지면서 못한 게 뭔데? 라는 걸 neither, 이것도 못하고 예시 1번. 걔네들은 뭔가 쉽게 grasp, 잡을 수가 없어. 야, 그리고 데이, 걔네들은 말이야 예시 2번. 걔네들은 무언가 그들의 발을 좀 어색하게 쓸 수밖에 없어. 작동을 하려면 말이야. 됐지? 그럼 이 예시 두 가지를 통해 강조하려는 건 gain을 강조해, lose를 강조해? lose를 강조하는 거죠. 이제 뒤에 거 더 갑니다. It would have been far better. 이랬다면 더 뭐 했을 텐데? 좋았을 텐데. 그러면 이 부분이 더 좋았을 상황이겠죠. 그럼 이제 자네들이 여기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건 함축적인 의미가 어떻게 나올까라는 건 이해를 하고 가야 돼. 그럼 우리는 지금 하나를 얻으면 반드시 뭐 해야 돼? 하나를 내주어야 해. 그로 인해 우리는 좋아, 나빠. 나쁜 일이 분명히 있다 이 말이야. 그럼 더 좋았을 수 있는 건 무조건 뭐 하기만 할 수 있었더라면, 얻을 수만 있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뒤에 나오는 말을 하나 봐. 이거 내가 색깔펜을 좀 하나만 더 구분을 할게요. 자, 이 부분 보면 동물들이 말이야 to grow, 자라나는 거야. wholly new wing while retaining their forelimbs까지 밑줄을 쳐봐. 내가 색깔 구분을 했어. 그럼 읽어보면 앞다리를 날개로 바꾸는 게 아니라 완전히 어떤 날개를 만들어? 새로운 날개야. while, 뭐는 계속 가지면서? 사지는 계속 가지면서. 그럼 쌤, 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앞다리는 계속 가지면서 날개만 길러졌다라고 하는 건 뭐 없이? 대가 없이, 내가 치루어야 하는 대가 없이 이득만 존재하는, 대가 하나도 없이 이득만 존재하는 진화인 거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런데 뒤에 보니까 하지만 진화는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아. 그 말은 실제 진화의 모습은 그렇지 않아. 그럼 실제 진화의 모습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만 해. 이렇게 흘러가는 거지. 마지막 것도 또 볼게. 봐봐. 야, 동물의 몸 자체가 되게 복잡한 계획인데 여기서 growing new limb야. 새로운 사지를 길러내는 거야. 여러분 이때 새로운 사지를 기른다는 건 분홍색의 범주일 것 같아? 이 보라색의 범주일 것 같아? 이걸 맞춰야 돼. 새로운 사지를 길러.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니까? 그럼 그게 뭐겠어? 분홍색의 범주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새로운 사지를 만들어낸다라는 건 not an option. 뭐가 아니야?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진화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거든. 되나? 오히려 천천히 존재하는 사지를 바꾸는 거, 이게 is an option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천천히 있는 사지를 재형성해 간다라고 하는 건 대가를 치르고 무언가를 얻는 개념이구나. 이렇게 봐주면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정리합시다. 1번이 답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얻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고 이 글은 뭐한 것에? 치러야 하는 대가에 포커스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잡아주면 아주 좋겠지. 되셨습니까? 잘 하셨어요. 자, 16번 여기까지 클리어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제 두 문제 남으셨습니다. 아주 잘 따라왔고요. 17번은 이거 적었죠? 내가 제목 계속 안 부르나? 16번의 제목 불렀어? 안 불렀어? 진화의 상호절충. 진화의 상호절충 이고요. 내가 웬만하면 그 EBS에서 써져 있는 걸 그대로 쓰거든. 왜냐면 학교에서 출제할 때 그 기준을 1순위로 하시니까. 근데 이 말보다 조금 더 좋은 게 지금 이거지. 진화는 반드시 뭐가 있다? 치러야 하는 대가가 있다. 걔도 하나 적어놓을까? 진화의 상호절충이 EBS의 주제고 또 우리가 생각해보면 진화는 반드시 치러야 하는 대가가 있다. 자, 했으면 아이 박지원이가 토픽을 잘 잡아주네요. 이번에는 17번 날립니다. 자, 얘는 간단해서 빠르게 처리해버릴게요. 17번 갑시다. 자, 얘는 주제가 이거예요. 소프트웨어 보수를 위한 기술 부채 비용. 이거 짜라란 앞에 체크해놨습니다. 기술 부채. 비용. 부채가 이 부채 아니고 나브 빚이요, 빚. 그렇지. 우리 아가들은 빚을 져본 적이 없잖아요. 앞으로 빚 없는 인생 사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아, 현타가 너무 밀려온다. 부채를 부채요. 저 뒤에 네 분은 뭐 하고 있었는지 알아? 이 부채 말이야. 이거. 아니 알았는데 알았는데 다른 거예요. 응, 닥쳐. 그치, 기지개 한 번씩 피십시오. 여러분들 시계 보세요. 앞으로 몇 분 후면 끝나요? 아, 20분? 20분? 아, 후면 쌉 가능입니다. 근데 우리 오늘 별표 친 게 몇 번에 있었지? 18이 있었지. 조금만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의적인 의미가. 자, 글 끊겠습니다. 쌤, 요거 판서 한 번만 쉽게 얻기 때문에. 자, 이거 첫 번째 덩어리, 현재의 상황. 첫 번째 덩어리, 현재의 상황. 어떤 새끼가 제일 늦게 하나 보자. 첫 번째 덩어리, 현재의 상황. 김나영인. 자, 그리고 두 번째 덩어리, 부연 설명. 얘가 부연 설명인 이유는 뭐야? 인용문 쓰고 있잖아. 그치?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봐봐. 그냥 봐봐. 대중의 상상과 반대되게라는 건 무엇과 반대되는 현실이 나타난다. 통념과는 반대되는 현실이 나타난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건 자, 여기 뭐 있어? 낫이 있죠? 대용 표현으로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벗의 기능을 해주는 거야. 얘가. 그래서 이 옆에는 나데이 법비라고만 잡겠습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 우리의 타겟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너무 길게 읽지는 않고요. 그냥 빈칸 바로 앞만 보겠습니다. 엔지니어는 빈칸에 종사한다 이 말이야. 그럼 여기 들어갈 타겟은 뭐야? 누구의 일을 찾아야 돼? 엔지니어의 일. 그게 타겟이죠. 그쵸? 내가 공언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쌤 저는요 수능 영어 때 99점 100, 99점은 못 나오죠. 98, 97, 100점이 목표입니다 라고 한다면 셋복이 필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최저위에서 1등급 근사치나 2등급 정도 받아야 됩니다 하면 정말 영어는 어렵지 않게 가능해요. 정말 어렵지 않아. 근데 이게 여러분들 뭐 때문에 털리는 거냐면 배웠던 로직이 적용되지 못하고 계속 말로만 풀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계속 걸리는 거야. 그럼 봐봐라. 이제 우리가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 우리의 운명은 두 가지로 나뉠 거야.
난 이제 더 이상 최저나 모고가 필요가 없다 라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나는 최저도 넣어보고 수능까지도 도전해 볼 것이다. 장기적인 친구들은 미래를 바라볼 것이다. 이제는 말할 수도 있겠죠. 너무 미래로 가진 마세요. 26이라는 숫자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렇게 두 가지로 갈른다고 했을 때 영어를 후반부까지 할 친구들이라면 이제 진짜 기말이 끝나고 나면 노선이 아예 바뀌어야 돼. 이 정도까지 지문 분석하는 건 정말 특정한 지문에 한정을 좀 지어야 되고, 물량빨로 많은 문제들을 시간 내에 빠르게 풀어낼 수 있는 훈련이 그땐 가장 필요한 훈련이야. 그게 지금 정시반이 하고 있는 수업이거든. 그러니 여러분들이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 내가 어떻게 태세를 전환해야 될지를 미리 좀 생각해 놨으면 좋겠어. 그러길. 그러니까 이상한 게요. 6월, 7월, 그러니까 6월 넘어가서 7월은 지금 상상을 안 하고 계시죠? 근데 언제는 생각을 해요? 내년 1, 2월은 생각을 하시거든요? 이게 근사한 미래도 생각을 안 하면서 안 되면 내년까지 이딴 말을 해요. 왜곡이 심하다 라는 말을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다시 우리는 엔지니어의 일을 찾읍시다. 자, 여러분 처음으로 올라가 볼게. 나 따라서 와봐. 빈칸은 반복이라고 했거든. 웹사이트의 앱이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 항상 무너진다. 왜냐하면 자, 이게 구조 분석이 조금 어려워. That they are on 까지가 컴퓨터를 꾸며주는 거야. 그리고 뒤에 wear out 동사 1번, need to가 동사 2번이 돼. 하영아, 여기 that they are on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그들이 놓여있는 컴퓨터 자체가 마모되어서 업데이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럼 중요한 말은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검은 펜으로 해. 그닥 어려운 게 아니라 need to be updated에다가만 밑줄 쳐놔봐. 업데이트 돼야 한다. 또 가볼게. The word change. 일단 굉장히 단언적 진술이 나왔지. 이렇게 짧고 단언적 진술 나오면 앞에 거랑 무조건 똑같아야 돼. 그럼 세상이 바뀐다란 말을 한 이유가 뭐야?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그치? 그럼 같은 말일 거예요? change만 밑줄 칩니다. 그러니 software는 밑줄 needs to be updated 또 나왔어요. 또 when you host even a simple website with a company, 네가 어떤 회사와 단순한 웹사이트를 주최할 거야. 그때 그 회사는 will always go through, 항상 겪게 될 거야. 관리를 바꿔야 된다는 걸 겪게 될 거야. or 그렇지 않으면 아마 매각돼 버릴 거야. 그럼 뭐가 중요해? 관리가 중요해. 이 관리는 뭐가 중요해? 업데이트를 제때제때 해줘야 돼. 이 말인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도 매니지먼트 체인지 정도 밑줄을 쳐볼까? 계속 같은 말 찾으라니까. And something will, 그러고 나면 무언가들이 screwed up, 망가질 수도 있지. Every year, 매해 that you learn a software, learn 하고 있을 때 너는, 자 이제 여기서 네모 박스를 칠 건데 누적해 가고 있는 거야 하고 네모 박스. Technical depth. 이게 뭐예요? 아까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이게 기술적 부채죠? 여러분들 이거 함의만 적고 가자. 이 기술적 부채는 그럼 무슨 말을 담고 있는 거겠어? 부채라는 건 내야 되는 거지 언젠가. 그럼 뭘 위해 계속 치러야 하는 비용이겠어? 업데이트를 위해 지속적으로 치루어야 하는 비용을 말하겠지. 시계 한 번 더 보면 두 지문 더 갑니다. 그래서 뒤에 똑같은 말 나옵니다. The cost of maintaining the current software. 현재 소프트웨어를 계속해서 유지하며 블라블라 하는 비용 말입니다. 자, 그럼 이미 앞에서 나오는 말은 다 하나밖에 없어. 계속 뭐 하는 게 필요해? 업데이트. 여기 무슨 문? 인용문. 그럼 여기도 무슨 말? 업데이트. 가정하고 난 그냥 내려간다. 어렵지 않아서. 우리가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상상과 달리 말이다. 이 대중들의 상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달리 수많은 수의 엔지니어와 소프트 디벨로퍼들. 근데 얘네들을 우리는 뭐 할 거라고 예견하냐면 the need in the workforce in the future. 미래의 일을 위해서 필요로 된다라고 우리가 투영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디벨로퍼야. 그럼 우리들은 얘네들이 기존 걸 유지하는 데 일하는 애들이 아니라 뭘 위해 일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의 통념이야. 미래를 위해 일하는 애들이겠지.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엔지니어들은 새롭고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위해 뭐 한 게 아니고 필요한 게 아니고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 뭐야? 업데이트를 위해서 필요한 거야. 그럼 여러분들 업데이트는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존의 걸 유지하는 거예요? 기존의 걸 유지하는 거다. 그래. 그래서 4번 내려와봐. Maintaining, 유지해야지. Existing, 현존하는 걸. Not making new, 새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여기서 그 내신 들어가는 친구들 때문에 마음에 걸려서 이 popular imagination은 뭔지 추단이 가능하죠. 이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념은? 소프트웨어 데벨로퍼는 새롭고 혁신적인 뭘 위한 애들이다? 미래를 위한 일을 하는 애들이다. 이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통념이겠죠. 이 정도만 잡겠습니다. 범위 안 들어가면 굳이 이것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딴 학교는. 잘 하셨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지문입니다. 고생하셨어요. 은솔아 힘들어요? 아유 그래요. 잘하고 있어요 우리 은솔이. 자 18 갑니다. 18 갑니다. 밑줄 쳐보자. 근데 공부 재밌지 않아 얘들아? 응. 재밌잖아. 너무 재밌지 않아? 생산적이지 않아? 뭔가 하는 게? 알았어. 영어는 좀 얼마나 좋은 학문인데. 내가 지난주 토요일에도 이거 근거 들다가 발렸죠? 알았어요. 제가 언젠가는 아주 빼박이 근거를 갖고 옵니다. 자, 빠르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쌤 4번이 오답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걸 요렇게 포맷을 맞출게요. 자, 얘가 가지고 있는 본 주제를 정리할 것이고요. 4번 선지의 주제를 정리할 겁니다. 35번 문제는 이래 풀잖아요. 주제가 뭐고 4번은 어디가 이탈됐고 이렇게 갈 거니까 주제부터 부르면 이겁니다. 쓰시면서도 콧구멍이 벌렁벌렁하네요. 자, 광물 매장층의 유한성에 대한 논쟁입니다. 유한성, 한계가 있다. 근데 이 논쟁이 누구랑 누구가 맞다이를 뜨는 거냐면 내가 좀 좁아서 이렇게 쓸게. 경제학자랑 지질학자 간의 대립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내가 4번 선지를 그냥 먼저 읽어버리자. 얘 빨리 빼버리게. 이렇게 기내니까 얘 빼버리자고. 자, 그럼 보면, 야, 지질학자들은 연구를 하는 거야. 지구의 토양과, 근데 이와 반면에 경제 전문가들은 study, the relationship, 이런 관계를 연구하는 거야. 끝이거든, 이게. 그게 아니라 만약에 4번의 주제를 정리해라 라고 하면 니네 뭐라고 할 거야? 지질학자들은 이런 거 연구하는 거예요. 경제학자들은 이런 거 연구한다니까요. 그럼 경제학과 지질학의 무슨 차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연구 분야의 차이 이렇게 말이 나오겠지.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쌤 위에 거 아래 거 동일하게 언급하고 있는 건 뭐예요? 경제학자들과 지질학자들을 동일하게 언급하고 있는 건 맞죠? 35번이 풀리는 논리야 이게 어디에 나오든. 하지만 얘는 유한성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면 얘는 연구 분야가 어떤 거냐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키워드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4번이 됩니다. 이게 쌤이 겨울방학 때 어제 요장 들었던 친구들 이 표현 계속 잡았었잖아. 기억나시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4번은 빼버리고요. 이 문제는 아예 지문을 분석하는데 조금 더 의의를 두겠습니다. 내용 자체가. 가볼게요, 민영씨. 자, 가요. 야, does. 야, 정말로 그런 거야? 하고 여기 물음표에다 동그리야. 내가 위에다 쓰면 잘 안 보이나 봐. 그래서 여기다 적을게. 선생님, 이게 지금 첫 문장에 의문문이 나왔어요. 첫 문장에 의문문이요. 그러면 핵심 소재를 언급합니다. 키워드 뽑아야 돼요. Does Earth, 지구가 really have a finite supply of mineral deposit? 미네랄이 광물, 디포짓이 축적. 그래서 광물 매장이라고 표현할 거고, 이 광물 매장의 양이 finite, 무엇한가, 유한한가. 그래서 이 글의 주제가 뭐에 대한? 광물 매장층의 뭐에 대한? 유한성에 대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자, 그럼 얘는 좀 정리를 좀 할게요. 나 밑에 두 개로 갈릴 거야. 이걸 먼저 말할 거야. 자, 얘를 말할 건데 이때 many economist 누구 먼저 말할 거야? 경제학자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볼까? 아, 그래서 두 개로 가를게. 첫 번째는 경제학자들의 견해를 한번 살펴볼게. 아우, 이뻐. 이렇게 쓰고 있는 거 보면 이뻐. 많은 경제학자들은 do not think so. 그렇게 생각하지 뭐예요? 않아요. 자, 결론부터 경제학자들은 유한성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바꿔 말할게요. 광물의 매장층은 굉장히 무한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they, 그들은 계속해서 경제학자를 받겠죠. 경제. 그리고 maintain이라는 동사 자체가 원래는 유지하다, 관리하다 이런 뜻이지만 주장하다라는 2번 뜻 있잖아. 여기선 주장하다죠. 자, 그럼 그들은 주장합니다. 오일의 가격이, 즉 석유의 가격이 증가하고 있고 유가가 상승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신기술이 발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will make it, 만들 수 있어요. 그것을 감목, to make, 진목, 껴있는 possible, 목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투부정사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make, use, of가 한 단어입니다. 뭐뭐를 활용하다라는 수거잖아요. 뭘 활용하는 게 가능해져요? 오늘날의 시장에는 등급이 너무 뭐한 낮은 광물층을 쓸 수 있게 만들어요. 이 말이야. 자, 여기까지 조금 이해를 해보자. 그러니까 광물이라고 하는 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거잖아. 그러면 에너지원으로 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퀄리티가 보장이 돼야 되나 보지. 근데 지금으로는 에너지로 바꿀 수 없는 좀 낮은 급의 광물들이 여전히 있나 봐. 그런데 대표적인 에너지인 뭐가 가격이 오르고 있고 석유의 가격이 과하게 오르고 있고 우리의 기술은 계속해서 뭐 할 거니까? 발전할 거니까 지금은 에너지 자원으로 못 쓰는 광물이 있더라도 그걸 추후에는 쓸 수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다. 이런 말 하는 거 같잖아. 더 적어. 야, 나는 무한하다고 생각해.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 같지 않니?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있다 이거야. 유가는 계속해서 높아질 거야.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로우한 등급의 광물을 나중에는 사용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 무한하다고 할 수 있겠지. 그를 이해해줘 이거는. 그리고 in fact 사실 this is exactly what has happened. 이건 진짜 벌어진 일이야.
이거 들여주겠다는 거네. 경제학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예시를 서술하겠다는 거네. 이걸 진짜 이때 벌어졌다니까? 요 얘기인 거니까. 그게 언제 벌어졌냐면 with shale oil field가 만들어진 거야. shale oil field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이 안에서 fracking of source logs, source log이 나도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지금 수준으로는 좀 낮은 등급의 광물을 표현한 것 같아. 그 낮은 등급의 광물이 yield oil, 뭘 산출해냈어? 석유, 즉 에너지원이 됐던 거야. 이런 셰일 유전이라는 발전 사례를 볼 수 있어. 근거를 들어주는데 뭐까지 들어주고 있구나. 예시까지 들어주면서 셰일 유전이라는 구체적 소재를 들어주고 있구나. 여기까지만 봐라. 자, 그런데 3번의 주어가 뭐로 바뀌었어요? 지질학자로 바뀌었어요. 이제 말을 바꿉시다. 자, 경제학자와 반대항에 있는 지질학자를 설명할 텐데, 자, 이 글이 조금 어려웠던 이유가 있어. 자, 이 지질학자들은 agree, 동의합니다. 자, 무엇에는 동의하냐면 이런 유형의 변화는 중요한 것이다 라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디스 타입으로 받을 수 있는 앞 주장은 다 누구의 주장이야? 경제학자의 주장이야. 그럼 그 말은 경제학자와 지질학자는 완전 반대항에 있는 거야? 일부 공통 논지가 있는 거야? 공통 논지가 있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런 유형의 change, 변화라고 하는 건 현재는 무슨 등급이지만 낮은 등급이지만 뭘 발전시키면서? 기술 발전을 시키면서 그걸 나중에는 뭐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럼 이 부분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현재는 사용하지 못하는 로한 광물을 그럼 길게 갈게. 소재가 좋아서 이걸 기술 발전을 통해서 나중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 요걸 의미하겠죠. 이해되면 끄덕 한번 해볼래요? 쓰면서? 납득이 돼? 요 말하고 있을 거야? 그건 필요하다라는 건 동의는 한단 말이야. But 그런데 그럼 이제 이 부분부터가 지질학자와 경제학자들의 차이점을 서술하기 시작하겠죠. 하지만 지질학자들은 무엇에 더 주목을 하냐면 지각이야. 이래 지각은 그 지구의 땅을 말하잖아요. 크러스트가. 그럼 광물은 지각에 매장이 되어 있을 거고 지각의 전체 양 자체가 is limited. 뭐 되어 있어? 한정되어 있지. 지구의 땅은 한정되어 있잖아. 지구의 땅은 한정되어 있고 and 그리고 these places 바로 이게 place an ultimate limit 궁극적인 한계를 줄 수밖에 없다는 거야. on 어디예요? conventional and even new deposit까지 다 드세요. 종래에 쓰던 혹은 심지어 우리가 새롭게 발견한 매장물이던 그럼 이 새롭게 발견한 매장물은 옛날엔 못 쓰다가 기술 발전하면서 쓸 수 있게 된 거 아니야. 원래 쓰던 것뿐만 아니라 새롭게 발견한 거 that we can find 우리가 찾아내는 그 모든 것들에는 궁극적인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자 이제 옆으로 좀 나와봐봐. 자 지질학자들은 경제학자들의 근거에는 동의를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하는 거야. 요 근거는 지질학자들도 동의를 하고 있어. 돼요? 네, 자네들은 요 밑으로 바로 내리세요. 나는 안 보이는 친구들이 있어서 위로 올리겠습니다. 네, but. 다시 동의는 하고 있어. 밑에다가 but이라고 써줘. 하지만 지각 전체의 ultimate, 궁극적 limit, 무엇이 반드시 존재하는 거야. 한계가 반드시 존재하는 거야.
So, 그러므로 이렇게 가는 거거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 밑에다 묶으세요. 경제학자는 이런 주장을 했어. 지질학자는 이런 주장을 했어. 두 개를 묶어. 두 개를 묶어. So, 라는 최종 결론을 내릴 거야, 이제. 흐름 이해돼? 다음 이제 so 부분에 가볼게. 야, 얼도 비록 말이야. 이코노미스트가 경제학자들이 might win 우세할 거야. in the short run. 언제는? 단기적으로는. 발명해야지. 석유가 너무 비싸니까 말이야. 해야지. 야, 단기적으로는 얘네들 말이 맞아. 하지만 지질학자들은 right. 올바를 거야. 얘네들은 무슨 관점에서는 오를 거야? 장기적으로는 오를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거 밑줄 한번 쳐볼까? We have to. 우리는 반드시 남아있는 디포짓을 계속해서 찾아야 돼. 여기까지죠. 자, 그럼 나랑 따라서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오늘 마무리합시다. 자, so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경제학자가 맞는 말을 해. 그런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질학자가 맞는 말이야. 그렇다는 건 결국 이 말을 하는 것 같아. 자, 이제 내가 여기에 들어갈 최종 결론을 좀 길게 부를 테니까 아가들은 받아 적어봐봐. 여기다가 경제학자와 지질학자의 공통점 논지가 뭐였어? 기술 발전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광물을 사용하게 만들자. 뭐 이런 말이었죠. 자, 그럼 갑니다. 꾸준한 기술 발전으로 새로운 광물을 계속해서 찾되 지각의 궁극적 유한성을 장기적으로 고려하는 것. 이해되나요, 이 말? 그리고 그 최종 결론이 마지막에 물결쳤던 이 말이죠. 얘의 함축적인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이거지. 경제학자는 계속 우리가 또 만들면 되잖아. 또 생기게 하면 되잖아. 그러니 한계가 없잖아. 하지만 땅덩어리는 제한돼 있잖아. 땅덩어리 다 까발리면 더 쓸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러니 장기적으로는 아끼면서 하는 게 맞잖아. 이 논지예요. 시계 보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 10시 5분입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자, 오늘은 하원하는데 티켓이 있지요. 틴토리 화면을 준비하시고 준비된 분들만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제희, 저거 좀 꺼줘. 티켓이 있죠.